지금 당장은 진정은 됐다. 근데 이게 빠르게 반등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현재 수준에서 왔다 갔다 또 FMC도 있고 한국 수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볼 게 많아요. 박스권 이제 이어진다.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박스면은 뭐 사야 되는지 아십니까? 뭐 사야 되죠? 바이오입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그때 또 핫했던 게 바이오예요. 예. 지금 또 바이오 뭔가 꿈틀거리네요. 날 좀 바이오 그러면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 좀 많이 아팠잖아요. 아, 그쵸. 많이 아프다가 오늘 그래도 이제 한숨 돌리는데 요거 지금 뭔가 조금 의미 있는 지점에 온 겁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반등입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지켜봐야 돼요. 일단은 조금 진정은 됐다. 진정은 생각을 됐다.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네. 요새 제가 뭐 투자 전략을 하고 있는데 밤낮이 없어요. 이게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막 죽겠어요. 왜냐하면 이 고객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네. 뭐 이제 펀드 매니저분들은 더 예. 잘하시고 또 이제 리테일 쪽에 가서 고객님들 만나시면은 항상 하시는 질문이 그거예요. 엔비디아 어떻게 되냐? 엔비디아 또는 테슬라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제 꽤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보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반올림하면은 7% 빠졌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장중에. 어제. 네, 10시 반 땅 시작해갖고 11시까지 쫙 빠졌어요. 예. 그래갖고 또 제가 시장을 보다가 그냥 또 가만히 이것만 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예. 그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가가지고 이 분위기가 어떤지. 정토방에 그럼요. 이거 한번 봐야죠. 분위기 한번 요즘은 봐줘야죠. 토스랍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토스가 더 제가 토스했습니다. 예, 가시죠. 예. 근데 뭐 어쨌든 예. 마이너스 7%까지 갔던 게 양전을 시켰어요. 2%로 끝났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가 확 빠졌다가 어제 어느 정도 좀 진정을 했고 그리고 한국도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게 어제 한국 시장이 2,700포인트 초반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네. 예. 이게 한 2주 동안 계속 쫙 예, 내려간 예, 거죠. 예. 근데 이 120일 이평선, 이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60일, 120일 되게 의미 부여를 많이 해요. 근데 맞습니다. 미국장 보시는 분들은 무슨 60일이냐, 50일이지. 50일, 100일, 200일이지. 네. 뭐, 근데 어쨌든 그 120일을 지키냐 마냐를 되게 많이 공방을 했거든요. 그래요. 다행히 지켰고 지켰고 엔비디아가 반등하고 오늘 조금 나아지는 흐름을 나왔죠.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말에 뭐 오늘부터 이제 될 텐데 미국의 물가가 또 나와요. 이 물가 보고 난 다음에 M7 매그니피션트 7 움직임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건데요. 지금 당장은 진정은 됐다. 급락세가 진정은 됐다. 근데 이게 빠르게 반등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현재 수준에서 왔다 갔다 또 FMC도 있고 한국 수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볼 게 많아요. 그래서 2,700에서 코스피는 당분간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나오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플하네요. 2,700 바닥, 2,800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저항. 네. 당분간은.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권 이제 이어진다,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꽤 오래 전에 박스피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했었어요. 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그지그하죠. 네. 예. 그게 레벨이 좀 높여진 상태에서 이제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스면은 뭐 사야 되는지 아십니까? 뭐 사야 되죠? 바이오입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그때 또 핫했던 게 바이오예요. 예. 지금 또 바이오 뭔가 꿈틀거리네요. 날 좀 바이오 그러면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제 민수 형 또 하이닉스 갖고 또 우리 수많은 시청자분들한테 또 감동을 주셨더만. 네? 제가요? 감동을 주셨던데 바이오도 사지만 하이닉스도 좀 저기 한 22만 원, 3만 원에서 더 갔다가 24만 원 열길래 기분 좋았는데 이게 지금 또 19만 원까지 왔는데 여기서 약간 워터링 좀 할까요? 하이닉스. 워터링이건 파이어링이건 그냥 링가링이건 예. 그냥 뭐 들이대야죠 뭐. 근데 들이대야 돼. 사이클 안 끝나는데 뭐 사이클 안 끝났는데. 예, 그냥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보통 보다가 어제 많이 했으니까 그만할게요. 어제 많이 그만하고, 하셨어요? 예. 하루 이번 주에는 제가 오늘 약간 늦었습니다. 땀 좀 보이죠 이렇게. 네. 아까 지하철에 자리가 나가지고 앉았는데 세종거장인데 졸아버렸어요. 졸다가 지나쳤구나. 지하철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동대문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예. 그래. 이번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번 주 그리고 또 한 7월달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분 많아요. 네, 너덜너덜해져. 예, 그런 데서 이제 또 시장 빠지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팔지도 못해요. 만약에 여기 또 더 빠지니까 손절하십시오. 이것도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솔직한 말로 네. 손절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전문가들 네. 그분들조차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잘 못해. 손절. 예. 그래서 슬금 한번 봤어요. 뭐 하다가 이렇게 계좌할 때 봤습니다. 네. 시퍼런 물결이던데요, 뭘. 시퍼런 물결이야. 아니, 뭐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게 만약에 늦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그러면 돌릴 때를 대비해서 뭐 또 다른 전략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무조건 그냥 주택 깨졌으니까 파세요. 이건 답이 아니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또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게 그런 연합뉴스 경제TV의 금요일 방송.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나의 사전에 로스컷은 없다. 아니, 하긴 해야 있다면 됩니다. 예. 하긴 해야 됩니다. 워터링과 버터링이다. 물 타서 버티는 것밖에 없다. 아니 근데 손절을 하긴 해야 됩니다. 어떤 때 하냐면 말이야 쉽지. 그것도 형처럼 뭐 좀 타고난 그 DNA에 좀 손절 DNA가 있든지 아니면 몇 방 맞으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훈련돼 가지고 칼같이 손절을 하든지 하지. 이제 뭐 한 2, 3년 시작한 지 한 2, 3년 됐고 뭐 시작했던 첫 해에 보니까 아무거나 잡으면 뭐 50% 하면 따블라든 그걸 경험했는데 뭔 놈의 손절이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면 마이너스 20%가 마이너스 50%까지 가는 매직이 나오지 않습니까? 괜찮아. 2030년까지 기다리면 무조건 돼. 2030년요? 30년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한국 시장은 안 됩니다. 한국 시장은 안 돼. 네. 에이씨. 그리고 김 팀장님. 네. 오늘 조선이 네. 열일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뭐 특별한 재료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결국은 이것도 큰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입니까? 두 개가 다 겹친 다 걸로 있다. 알고 있고요. 일단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이. 네, 실적이 좋았고 이 조선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제 나중에 예. 미국에서 뭐 국방이나 방위 산업도 예. 연결이 되게 되면 이 미국은 조선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배를 못 만들어요. 미국이 배를 못 만들어요. 예. 미국 배를 못 만들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배는 다 이만하시던데.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2차 대전 했을 때는 엄청 만들어갖고 항모 띄우고 이기고 그랬는데 경쟁력이 완전히 나락으로 갔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 다른 쪽에 보수를 하거나 수출을 뭐 신규 주문을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조선 경쟁력이 있는 데가 사실 몇 군데가 없거든요. 한국, 한국, 일본, 중국. 중국 많이 좋아졌나요? 중국은 그냥 아니죠, 처음부터. 옛날에는 진수식 하려고 바로 깔아앉고 이랬는데. 네. 그러니까 배를 잘 만드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 안보하고 결정되기 때문에 중국은 그냥 선택지 상에서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두 개를 고르게 되면은 경쟁력이 한국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수혜도 좀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믿음,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전망, 예. 여기다 실적까지 뒷받침해 주니까 지금 살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걸로 확 쏠린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럼 건설은 실적이 건설이요. 예. 건설도 마찬가지죠. 건설도 기대감?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감. 네. 일단은 국내에서는 PF가 조금 진정이 될 것 같다. 해외에서는 트럼프 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그럼 저희 가서 좀 뭐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죠. 반영하고 있다. 네. 거기다가 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엮여져 있는 겁니다. 사실 건설은 실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완전히 그냥 기대감, 믿음 이런 걸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시기는요. 금융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금융 밸류업. 밸류 네. 어제 세법 개정안이 나왔잖아요. 세법 개정안에서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주면은 세제도 내려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쫙 올랐는데 오늘 가장 핫한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였죠. 우리금융지주 11% 올랐는데 이따가 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밸류업과 관련해서 은행 중에 가장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중에서는 메리츠금융지주가 그랬죠. 딱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비슷한 거를 우리금융지주가 했어요. 우리가 네, 최대 주주 환원율 뭐 이제 50%까지 올리고 네, 자사주도 속박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적도 잘 나왔는데 더 간다 이런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유입이 된 거죠. 네.
가들은요, 전선하고 전력 설비 쪽은 그건 오늘 좀 부진했죠. 글쎄 왜요? 네. 왜? 많이 올랐으니까 뺐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네.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은 뭐 하루에 18% 올랐다가 그 다음에 17% 빠졌다가 오늘 또 6% 내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길게 보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덜 오른 걸로 간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살 게 좀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빼고 나면 그런 쪽으로 지금 자금의 이동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현대차는 아, 이건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어제 포드 빠지는 거 겁나더만. 네, 포드 걸 많이 받았죠. 포드 영향이 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한국하고 미국이 되게 완전히 동조화되어 있어요. 예. 영어로 얘기하면 커플링. 예. 같이 가요.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 9% 빠질 때도 예. 사실 하이닉스가 그렇게 빠질 건 아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M7 무너지니까 그냥 내려가고 뭐 어제 포드 17% 빠지니까 현대차 실적 잘 나왔는데 그냥 무너지고 네, 이게 이 잘 나온 실적이 피크아웃이다 이런 걱정이 많은 거예요 지금 네, 사람들이. 네, 근데 네.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전기차 쪼개고 그러면 그동안에 현대차가 전기차 관련해서 밸류를 좀 받았는데 이게 좀 훼손이 된다. 그러면은 야 이거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은 건 좀 일단 팔자 이런 심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하나만 더요. 두산자 붙은 것들은 차트 다 한번 띄워봤는데 두산 뒤에 뭔지는 모르고 두산자만 있는 거 다 띄워봤는데 와 다 빠져요.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두산은 두산은 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그 얼마 전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개 애널리스트가 그 그룹의 지배구조가 그 위쪽에서 하는 걸 어떻게 알겠냐. 그 네. 일개자 붙으면 왜 기분이 나쁘죠? 듣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죠. 예, 어찌 보면은. 근데 낮추는 게 품격 있게 낮춘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이렇게 네, 비아냥. 네 예, 예. 자기를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요, 김팀장님. 네. 초반에 막 그거 야. 처음 그거 해갖고 한번 궁금했던 거 다 여쭤봤습니다. 폭풍 질문에도 그냥 쫙 얘기하시네요. 와. 손대면 턱 하고만 그냥 오케이. 잠시 쉬시면서 네. 이제 또 우리 민수 형의 한번 원맨쇼를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위클리 리포트. 위클리 리포트인데 지금 뭐 동향은 다 똑같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가 같은 방향으로 쫙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굉장히 최근 들어서는 비슷하게 가네. 예. 그런데 그런데 화가 나는 사실이 하나 있죠. 뭐가요? 그 중에서도 왜 코스닥은 저 모양이 돼야 됩니까? 제일 바닥에서 코스닥이 예, 박박 뛰고 있는 이런 나중에는 이게 지금 뭐 올해 들어서 전 세계 꼴찌더라고요. 뭔가 하나만 트리거만 딱 대주면 저 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날도 올 수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뭐죠? 형이 생각하는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하도 그래가지고 예, 이제 그 얘기만 나오면 또 욱한다고 그래서 욱투스 얘기라고 예, 그래서 예,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만 좀 정비가 되면은 그나마 미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러셀 2000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그럼 우리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요즘 보니까 시장에서 소위주 막 찾기 분위기가 막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소위주 찾기. 네. 이렇게 그래서 코스닥을 쭉 보다 보니까 와 진짜 많이 빠진 것들 많더라고요. 사보고 싶은데 요거 조금만 누가 턱 하면 쫙쫙 빡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못 사요 지금. 못 사. 거래가 거의 뭐 예전에 막 무슨 20만 주 30만 주 되던 게 지금 시총은 벌써 반토막이 나 있고 거기다가 거래량이 2만 주 3만 주 돼 있습니다. 못 사요. 근데 그러면 밸류는 진짜 완전히 부러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회사가 망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니까 속출합니다. 솔직히 코스닥에도 뭐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그냥 적자인데 뭐 그냥 한번 해봐 들이대 뭐 이런 종목들 막 하는 거 빼고도 그런 보물 같은 종목들은 있긴 있거든요. 보물 같은 종목들. 예. 근데 그 중에 종목 얘기해도 되죠? 네. 그 중에 쉬어. 뭐 DI 동일 이런 회사 있죠. DI. DI 동일. 네. 이런 회사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이제 하도 너무 저평가로 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추세 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중소형주들도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왜 비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누가 또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얘기는
누가 열심히 삽니다. 네, 그게 뭐 물론 자사주가 됐든 아니면 뭐 이거 너무 싸서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계속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급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왜 제대로 수급 못 들어오게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하냐고요. 반성하십시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DI 동일 자사주 25%라고 라리아 케어님이 맞습니다. 쓰시는데 예. 그 말씀은 자사주가 그러니까 하도 우리가 이렇게 처분받으면 안 되겠다 싶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매수가 들어간 거 신탁이 아니고 직접 산다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욱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일단 나스닥하고 코스피 일봉 추인데요. 예, 나스닥의 제 기준으로는 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 네. 일단 중요한 자리 찍을 때까지 딱 찍었습니다. 찍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서 딱 찍고 이걸 일봉으로 가져서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물론 17,000이에요. 예, 17,000인데 그게 의미 있는 자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거 들어오고 가는데 또 위로도 찍을 것도 찍었어요. 어제. 예. 그게 여기 나왔던 갭이거든요. 요 위에 때. 그러니까 지금 17,500하고 17,000 사이가 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중간에는 요게 너무 빨리 빠진 요 자리가 있고 검은색 자리.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일단 그 위쪽으로 돌려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갔다가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돌려놓잖아요. 그다음부터는 편안해집니다. 이러면서 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민감한 자리 쪽에서 안착해 주는지 그게 아마 17,350 뭐 정도쯤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그거부터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번 안착했다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환장하겠네. 데일리로 볼 것 같으면은 뭐 RSI나 스타캐스틱이나 할 것 없이 기술적 지표들이 전부 데일리로 보면 사도 된다 하는데 이것도 위클리나 먼슬리로 딱 전환하는 순간에 이제 시작인데 하고 있어. 진짜 헷갈리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래서 4월 달에도 저 실적 나올 때 그때 한번 출렁했다가 돌아갔던 그런 라인과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냥 예. 일단 뭐 여기서 빠지면 다 죽어요. 그렇지. 뭐 뭐 하여튼 그런 상상은 잘 안 하는 게 맞지. 그죠? 네,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인버스, 곧버스 뭐 이런 것만 네. 팀장님 사도 됩니까? 곧버스는? 아니요. 네,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네. 어우, 강직하신데요. 그래도 딱 구분해서 딱딱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맞으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코스피 또 일봉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밑에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뭐 보게 되면 걸리는 자리가 일단 2,750 정도 우리가 일단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게 문제지. 그러니까 밑에 이격도 보세요. 이격도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좀 예. 쉬운 케이스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거의 이때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 그러면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지는 있을 수 있어도 그걸 가지고 파박으로 보기에는 저희 너무 놓친 게 많은데요. 수출도 그렇고요. 물론 뭐 기저효과 나와서 11월 달 가면 빠진다. 다 됐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11월은 멀었어요. 10월 11월은 멀었고 거기다 이제 솔직히 아까 현대차도 그런데 아니 왜 현대차가 포드하고 GM 따라가야 됩니까? 그 실적 가지고. 그러니까. 전 그러니까 뭐 글로벌 다 피어 그룹 보면서 그거 그냥 같이 동반적으로 매다는 그룹은 있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좀 심하죠. 예. 그나마 그래도 나머지 다 18%씩 스텔라티스가 뭐 7% 빠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기분 나빠요. 차별화 좀 시켜줘야죠. 잘하는 애들은 너 잘해. 이쪽으로 집어넣어주고. 도요타도 오늘 한 3.7% 빠졌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 들어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럼 돌아갈 때는 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봅시다. 네. 방금 그거 일모. 190. 암만 그래도 그렇지. 고점에서 저렇게 왔는데 오늘이나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음봉만 이어진다. 그런 차트는 잘 없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일단은 반등이지. 요런 거나 네, 요런 거나. 그런 거나. 그래서 이렇게 또 요걸 쳐놓은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앞으로 더 빠지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거는 인정도 없습니다. 그건. 지금 저 고점 나스닥이나 코스피나 저 고점 부분에서 예. 또 위로 막 호들갑 떠는 것도 좀 바보지만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세상 망할 것이 이어서 또 뭐 극하는 것도 또 그것도 오바요.
그러고 맞죠? 있다니까요 요즘 또 사람들이. 누가 사람들이 예. 예. 어, 그냥 거기까지. 예. 뭐, 거기까지 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좀 이거 자꾸 이거 나쁜 버릇인데 이것이 욕하면서 담네. 우리만 잘합시다. 남 욕하지 말고. 그럼요. 예, 예. 그냥 음. 보는 대로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예. 일단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예탁금하고 신용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증권사에서 아예 신용을 관리를 되게 타이트하게 한다면서요. 네, 그랬었죠. 예, 네.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어떤 거는 만약에 좀 신용잔고가 몰린다 그러면 그거를 아예 정지를 시킨다면서요. 종목 단으로도. 네. 이게 뭐 팀에서도 그렇게 그것만 하는 팀이 있다면서요. 그런가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이게 네. 그 많이 차게 되면 네. 이제 빌려주는 거를 멈추는 그런 네.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네. 종목당도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거보다 이제 증권금융에서 그 받는 거 그거만 딱 맞아요. 한두 차면은 일단은 노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종목도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슈가 있거나 뭐 그러면 바로바로 신용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약간 풀리면 또 다시 하고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발전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조금 좀 신용에 대한 좀 우려가 좀 덜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일단 신용 잔고가 높긴 높습니다 여전히 높은 한데 그러니까 지금 다 주가 꺾였는데 그래도 버티지 않은 게 다행인 것 같고요. 근데 그나마 좀 걱정이었던 게 코스닥이 먼저 빠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정리가 됐구나.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아직 예. 또 잔고가 있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버티는 거 이런 거보다는 그나마 낫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코스피는 좀 다른 문제긴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코스닥 정도 이렇게 먼저 움직여졌다는 거 그리고 또 지금 방향이 그래도 같이는 갑니다. 시장 빠지니까 같이 이렇게 빠져주고 그런 거는 또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약간 뭐 그렇게 아직 신용에 대한 부담 뭐 반대매매 걱정 이거는 그 정도까지는 일단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게다가 이번 주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이 일단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8천 원 넘게 매도하고 그리고 코스닥까지 매도하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기관이 그래도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일 좀 했어요 오늘. 네,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네. 뭐야 외국인들 순매도라고 하지만 전기전자 말고는 오히려 매수네. 그쵸. 요거 전자 하이닉스는 디립다 팔고 딴 데서는 샀구만. 그러니까 약간 다변화 시킨다고 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저기서 먹을 만큼 먹었다고 보는 건가? 요거는 판단을 좀 더 가봐야 될 것 좀 같습니다. 더 가봐야 된다.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사이클 상으로도 보면은 한 보통 이게 쭉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뭐 전기전자 사이클 이게 쭉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출렁 이거 할 때마다 여기들이 차익 실현하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한 서너 번 나오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런 과정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왜 언제야 2월 달이었나 그때도 한번 또 한 일주일 정도 쫙 파니까 맞아요. 이거 끝났다 그때부터 이거 반도체 아주 작은 소 사이클이다 뭐 그러면서 뭐 말 많았었지 않습니까? 네. 하이닉스 14만 원대. 네. 맞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네. 다 기억하고 그런 건 다 기억하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졸아요.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 차익 실현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뭐 끝인지 아닌지는 뭐 가보시죠. 거기다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머지들 사는 게 의약품. 여기서 쭉 보니까 개인 빼고 나머지 다 사는데요. 저희는 바이오 움직이게 되면 일단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다들 바이오 좋게 보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변화 나오고 이제 뭐 다 한 건씩 한 회사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데 잘 매매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다가 또 뭐 잘못 얘기하면 그 다음 날 개파락해서 와랄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럴 때 팔고 말지 뭐 이러신 것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한테 스타일이 안 맞는데 하도 이게 주도 주고 뭐 여기서 간다 그래서 거거라 내가 바이오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아니면 됩니다. 안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주도된다고 또 얘기했죠. 12년도부터 16년도 박스피의 바이오
그냥 예. 예,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봤고요. 그리고 또 운수 장비, 요거는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들어온 건데 조선 쪽이죠. 예, 조선 쪽들 들어온 것 같고 거기다가 금융주 쪽 보니까 또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금융, 네, 네. 네. 이런 쪽에 변화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 사모펀드도 그렇고 기관들이 코스닥 완전히 좀 그랬다가 24일 기점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24일이 뭐냐면은 그 블록딜 의무 공시제 이게 이제 시행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팔 거 있으면 미리 팔아야지. 그래서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 쪽에서 매물 많았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약간 일단락된 느낌이어서 이제부터 좀 봐야죠.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외국인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 동향을 예.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예. 겹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근데 외국인들이 한 거 보면은 삼중, 네, 현중, 한주, 예,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 조선이네요. 중공업죠. 네. 조선죠.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는 그렇구나. 예, 생각이 들고, 근데 의외로 기관이 적극적으로 안 붙네요. 올라온 게 기관이, 없습니다. 예. 어. 근데 그런 게 없는데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게다가 또 뭐 한화 시스템 이런 예. 것들 약간 이제 좀 방산도 조금 좀 이제 다음 쪽의 방산들을 많이 챙기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KTNG라고 들어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냥 방어적인 종목도 한번 넣어봐야지까요? 아니면 싸니까 샀을까요? 네,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진엔텍은 이거 뭐 블록딜 동구에 있어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외국인들이 리노공업, ISC, PSK홀딩스, 미코, 코미코 그래도 사요. 저 소부장 쪽을 매수를 합니다. 주가와 상관없이 네, 많이 소외되는데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많이 빠졌습니다, 솔직히 또.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좀 들어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또 알테오즈는 외국인 기관 기관은 뭐 최대 매수했네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기관이 하이닉스를 매수를 했고요. 네, 그밖에 또 실적 잘 나온 것들 뭐 현대일렉트릭, 뭐 현대로템 실적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삼바가 드디어 90만 원대가 갔어요. 삼바. 예, 와 이제 좀 이따 차트 한번 봐주세요, 삼바. 삼바. 네, 조금 변화가 이게 시작인가? 뭐 이런 쪽도 보여줘서. 근데 샘성전자는 다 팔았다고 봐야 되는데 외국인도 기관도 그렇게 봐야지. 아까 저 뭐 거기도 보니까 전기전자에만 디립다 팔았던 거 2조 4천원인가. 거기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도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도.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일부를 받아서 나온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다 요거 삼성 E&A도 요즘 보니까 실적 잘 나왔고 그리고 또 플랜트가 이제 좀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도 이제 눈길이 가고요. 그밖에 사모펀드 쪽에 동향 보게 되면은 일단 그래도 현대 예, 현대를 쪽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전력기기 쪽이 효성중공업도 나오는데 효성중공업이 실적이 약간 미스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건설 부분 좀 있고 거기서 좀 나온 것 같고 게다가 또 뭐 회사를 하나를 또 약간 지원하는 개점이 나오더라고요.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대기업이 예.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시간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잘 소화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코스닥 쪽에서는 의외로 게임 쪽이 실적 드는 게임주들이 이제 고개를 좀 드는 느낌이 듭니다. 넥슨 게임주 실적 잘 만들었어요. 그 게임 잘 만들었어요. 혹시 팀장님 게임 좋아하십니까? 좋아는 합니다. 예. 좋아는 하는데 네. 저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거. 그거를 좋아하죠. 네. 그건 게임이 아니고요. 그냥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저희 PC에 다 깔리는 스타크래프트는 스타크래프트가 아니고요. 그냥 스타라고 합니다 보통. 스타. 예. 네. 스벅.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의외로 또 특이한 게 실리콘2 VT, 폼텍코리아 다 지금 그쪽이네 화장품. 네 의외로 좀 시장에서는 어제 오늘 많이 쳐졌는데 역시 뭐 그냥 매수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이하게 요겁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것도 이따 차트 한번 봐주십시오. 소장님. 저거는 뭔데요? 네 저거는 갤럭시아 돈나무. 글쎄. 예. 이게 저게 뭐요? 저거요. 가상화폐. 가상화폐죠. 예. 그쪽 관련되는데 이게 그 바로 위에가 우리 효성 쪽에 이렇게
딱 또 바라보고 있는 효성 발악이 종목이다 보니까 요즘에 또 이제 트럼프도 가상화폐, 네, 또 해리스 부통령도 거기 뭐 BTC 2024 거기 참여한다고 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이게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알테오젠, 리가캠 뭐 이런 것들도 다 바이오도 관심 갖고 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뭐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런 종목들이야. 그거 뭐 한번 움직여 주면은 바로 뭐 따블 아니면 따따블인데 그 대신 잘 나와야지 이거는. 이런 종목들은. 지난주에 지난주에 대마 관련주라고. 대만. 아이 글쎄. 예. 죄송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사람이 좀 낮아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그런 짓 하지 않으려고요. 그냥 묵직하게 가려고요. 다들 마리화나 관련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만 대마라 그러네. 대마 불사. 오케이. 알았어. 자, 잠깐만. 우리 김대준 팀장님도 지금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네. 제목이 네. 8월 전략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네,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 김 팀장님께서는 트럼프 후보가 다시 집권 2기를 맞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야.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높게 보고 있다. 네. 네. 뭐 다른 나라 이야기니까 뭐 막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라고 하기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진짜 잘 봐야 그렇죠. 특히 시장에 계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미국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에 이제 인지 능력에 대한 이 의구심 때문에 엎어졌어요. 네. 네. 왜냐하면 TV 토론 때 저 그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 사퇴를 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기자들이 막 묻는데 왜 사퇴를 하셨습니까? 내지는 사퇴한 거 뭐든 하는데 쫙 와? 그러면서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자기가 사퇴를 한 상황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코로나 걸리셔서 그래요. 코로나. 막 그렇다 치고 네. 어쨌거나 참담한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너무 덤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년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어쨌든 꽤 실수를 많이 했어요. 네, TV 토론 때도 맞아요. 그랬고 그 다음에 만회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상들 회의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그거였죠. 젤렌스키 대통령을 푸틴 그거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근데 예. 해리스 부통령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일각에서는 이제 서로 경합이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한국보다 여론조사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훨씬. 근데 이 미국은 여러 가지 주가 합쳐진 합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경합주가 있거든요. 네. 뭐 애리조나나 뭐 필라델피아나 이런 데. 근데 아직까지는 다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진영이라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대선이라는 게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 러닝메이트를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후보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한 상황이에요. 네. 아니, 네가 해라 그냥 이랬더니만 너 무슨 뭐 당에서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전화 돌려가지고 뭐 지지한다 몇 명 나오고 네. 오바마 간 보다가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결국 오바마도 그렇죠. 결국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룰도 없어지고 희한하게 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을 보게 되면은 아직 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검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4년 동안 뭘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1대1로 TV 토론을 하든 뭘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또는 별게 없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럴 겁니다. 근데 아마도 트럼프를 이기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이런 의견이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조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은 지금하고 똑같이 트럼프 관련된 종목 위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예. 한국에서 잘 되고 있어요. 네, 좋아요. 어, 실제로 숫자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자료 갖고 왔는데 네. 이거 좀 보여드리면 그러시죠. 이게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 수출이 잘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7월, 8월, 9월 수출이 잘 나올지 말지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7, 왜냐하면 8, 9가 어떻게 나올지. 네, 왜냐하면 7월은 있지만 아직 미래의 일이잖아요. 예, 네. 예. 근데 한국도 굉장히 데이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여론조사처럼 막
수출 기업한테 서베이를 막 합니다. 네. 그게 분기 말마다 해요. 예. 그래서 6월이 되면 7, 8, 9가 어떨까요? 요 데이터가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다 조금 저조한 것으로 나와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2024년 2분기 전망치 그리고 파란색이 3분기 전망치인데 중화학공업도 2분기보다는 살짝 내려가고 3분기. 네, 물론 100보다 높아가지고 잘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약해요. 근데 1차 산업은 이거 뭔데 갑자기 왜 오르냐 이거 보면은 라면입니까? 라면이에요. 음식료 라면. 1차 김밥. 산업, 야 이거 오랜만에 듣는다. 2차 산업이 제조업, 네 3차 산업이 서비스 맞죠? 맞습니다. 이거 우리 4차 산업은 4차 산업은 뭐예요? AI. AI. 오케이. 네. 야, 씨 오랜만에 듣는다. 근데 와. 이렇게 보게 되면 음식료는 괜찮기 때문에 이제 수출이 되는데 나머지 그냥 다 합쳐놓은 거는 이렇게 조금 둔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다음을 보시게 되면 제가 상하이 세 개 기업을 이렇게 조금 나눠봤는데 지금 굉장히 뜨거운 선박이 잘 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림이요 좀 복잡한데요. 예. 회색 막대가 예. 3분기 전망이에요. 전망. 네, 3분기 전망. 그래서 100보다 높으면은 잘 된다. 이거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네. 근데 여기 파란색 점이 있는데 네. 파란색 점은 지난 분기, 2분기하고의 차이예요. 오호. 그래서 파란색 점은 오른쪽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 점선 있죠, 0이죠. 0보다 위에 있으면 3분기가 2분기보다 더 잘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해서 이해하라. 네. 그럼 반도체는 좋지만 지난 분기보다는 살짝 둔화가 된다. 2분기보다는 좀 둔화될 수 있다. 네, 그게 주가로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생활용품은 우리 쓰는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인데 잘 나옵니다. 이쪽 쪽 왜냐하면 이제 중국 바라기가 아니라 비중국 쪽으로 화장품이 잘 돼요. 생활용품이 미용기기도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출이 잘 나오는 것들은 실제로 잘 되는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옷이나 뭐 플라스틱, 뭐 석유 제품, 뭐 화학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부진해요. 이거는 사실 중국 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로 보게 되면 미국 쪽이 낫고 미국과 관련해서 뭐 선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트럼프와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계속 잘 나오고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이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숫자가 찍히기 전에 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전망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관련된 산업들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아니 준비한 거 한번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 전화 김민수 대표가 네, 중간 중간에 궁금한 걸 갖다가 네, 바로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수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뭐 이제 또 다음 주가 되면은 7월 수출이 나올 텐데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 시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빨라요. 진짜 너무 빨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면이나 화장품 이런 게 매월 11일, 1일, 11일, 21일 팍팍팍 튀어요. 팍팍팍팍. 네. 반대로도 튑니다. 네, 반대로 튀죠. 잘못 나왔다 그러면 확 그냥 빠지고. 네. 네. 더 무서워요 요즘에. 무서워. 그러니까 그날의 변동성이 거의 10%포인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 매크로 데이터였고 수출이 나온다 그러면은 매월 1일 날 그게 평일이든 휴일이든 한국이 열심히 집계를 해가지고 네. 1일 날 탁 발표를 하면은 그걸 보고 지난달에 수출이 잘 됐네 이렇게 봤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어지겠네 하면서 투자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 IT가 워낙에 잘 돼 있고 예. 데이터를 일반 투자분들도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 뭐 이제 우리나라의 뭐 N사가 됐던 아니면 뭐 구글이 됐던 거기에 이제 한국 뭐 잠정 수출 또는 영어로 트레스라고 있어요. TRASS. 이렇게 딱 치면은 잠정 실적 관세청 하고 뭐가 딱 나와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은 이 수출이 HS라고 여러 코드가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뒤에 010110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걸 딱 치면은 라면이 나와요. 라면이. 그러면 이게 10일까지 수출이 잘 났다 이렇게 되면은 S사 그냥 막 10% 가는 거예요. S사. 네. 우리 그거 하지 말라고 그 개콘의 그 네. 신윤성이가 그렇게 이상해 했잖아요. 네. 새우 해도 되고 네. 깡 해도 되는데 왜 새우 깡 하면 안 돼 했던 그
S 삼양식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갑시다. 삼양, 농심 뭐 글쎄. 이런 거. 예.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고 어.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어. 근데 그래도 그거는 좀 너무 이제 계속 스팟이고 하기 때문에 좀 추이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추이. 그래서 제가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익은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이익하고 뭐 2분기, 3분기는 다 쭉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IT가 다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이걸 좀 쪼개보면은 반도체 그리고 운송, 보험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바이오 이런 바이오. 것들이 어. 좋은 상황입니다. 예. 반면에 뭐 에너지나 2차 전지, 가전, 건설, 뭐 유틸리티, 뭐 한전 적자가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데 뭐 실적하고 지금 같이 움직이는 장세가 아주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센티의 관계가 네네.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걸로만 보면은 실적이 늘어나는데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조금 다른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그림인데 네. 이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 네. 코스피 업종별 ROE와 CO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E가 뭐더라? COE, COE.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드릴게요. 네. 어렵잖아요, 영어가. 예. ROE는 리턴 오브 에쿼티고요. COE는 자본 수익률이고. 네, 코스트 오브 에쿼티예요. 비용이죠, 그냥 비용. 비용.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ROE하고 COE는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ROE가 높으면 돈을 잘 버는 잘 거예요. 버는 거고. COE가 높으면 낼 돈이 많은 거예요. 낼 돈이 많아. 비용. 그러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오케이. 사업을 할 때 100% 내 돈으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딘가 뭐 대출을 해오겠죠. 예.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기업 실적이 잘 나오면 일반적으로 ROE가 높아져요. 실적이 좋으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ROE가 내가 갖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내는가잖아요. 마진 네. 비율인데 그런데 그냥 수익만 난다고 해서 봐야 될 게 아니라 어? 그 수익으로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네. 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이런 거죠. 제가 어떤 기업이 있어요. 예.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저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어요. 예. 근데 이자로 60만 원을 내요. 그럼 40만 원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저 40만 원을 나한테 분배를 해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 기업이 뭐 친구가 사업한다고 해갖고 해줬는데 예. 제가 나한테 돌려줘야 될 돈은 100만 원인데 예. 한 10만 원밖에 못 벌어요. 90만 원이 적자예요. 어. 그러면은 계속 돈을 빌려주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투자를 못 하겠죠. 투자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잡아갖고 하면 패야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투자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기업을 볼 때 또는 업종을 볼 때 저 업종이 과연 내야 될 돈보다 그거를 커버하고도 좀 돈을 버는가 요거를 조금 확인을 해야 된다. 야, 우리 또 오건영 단장하고는 또 다른 성격의 또 일타 강사가 나오셨네. 어? 이해 잘 쏙 되네. 들어옵니다. 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쏙쏙. 네. 오케이. 예. 그거를 좀 보게 되면요. 지금 봤을 때는 대한민국 방산이 지금 가장 좋아요. 방산. 예. 방산이 이 ROE하고 COE를 뺀 게 방산이 좋아요. 왜? 잘 나가죠. 예. 방산 잘 나가지. 왜냐하면 인정. 예. 우리나라는 무기를 잘 만들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네. 활 쏘는 민족이고. 네. 예. 활 쏘는 민족이고 이게 젓가락질하면서 이게 쇠젓가락을 쓰잖아요. 예. 근데 잘 만들어요. 공구 이런 거. 그리고 이게 포에 미쳐가지고 뭐 쏘면은 그냥 다 맞춰요. 진짜 통통으로. 우리 임진왜란 때 보셨잖아. 신기전 아세요? 신기전. 신기전 알죠? 신기전. 푸락 해요. 한꺼번에 그냥 고슴도치 되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 천궁, 비궁, 뭐 K9 뭐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도 조금씩 잘하고 있고 수출이 나가고 있어요. 물론 그 저희 무기를 사가는 나라에서 우리가 뭐 바로 돈을 줄 건 아니고 너네가 돈 해갖고 좀 이렇게 주면은 나중에 해줄게. 이렇게 되고 있긴 해요. 뭐 이제 수은이랑 뭐 지원해주고 뭐 하지만 어쨌든 나간다는 건 맞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더 강화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온다고 하면은 방산이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는 나만 생각하는 미국이 되는 거예요. 세계 경찰 웃기고 있네. 그냥 미국 우선주의지. 미국 시민들이 군복을 입고 나가서 지켜줄 일 없다. 그렇죠. 왜? 이 트럼프는 완전히 장사꾼 마인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면은 돈을 내던가 뭔가 베네핏을 줘라. 그래서 아마 한국은 방위비 협상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청구할 거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한국에만 할 거냐? 이게 아니라 모든 나라한테 다 하겠죠. 그러면 그 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높여주든가 그게 아니면 아, 미안한데 좀 빼고 우리는 지킬게 하면서 무기를 사야 돼요. 근데 그 무기를 살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미국, 뭐 유럽, 프랑스, 독일 정도, 이스라엘, 한국, 중국, 러시아예요. 근데 중국, 러시아는 그쪽 사회주의 계열 쪽하고만 그쪽이, 거래를 하죠. 예, 그러니까 예. 저희처럼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나라예요.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사우디가 무기를 산다. 뭐 가성비 좋은 한국산 그렇죠. 나빼. 네. 그럼 미국 비싸고 유럽 비싸고 이스라엘 싫어. 그럼 한국을 고르겠죠. 그러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방사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의류가 두 번째 있는데 의류는 여기 하얀색 점이 찍혀 있어요. 잠깐만 저 글씨가 의류. 네, 의류 옷입니다. 의류 옷. 근데 이 하얀색 점은 뭐냐면요. 이게 좀 줄어갖고 ROE가 지난달보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점 찍힌 건 그냥 빼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 그래요? 예, 다음 이제 음식료 유틸리티 뭐 자동차 반도체가 있는데요. 일단 음식료는 이런 거죠. 급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잘 나가는 건 맞아요. 수출이 잘 돼요. 이거는 진짜 요새 어찌 보면은 밈 형식인 것도 같은데 저는 불닭볶음면을 한 번밖에 못 먹어봤어요. 예. 맵찔이세요? 너무 매워가지고. 너무 매워요. 네.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 컵라면 먹다가 진짜 오리지널 드시지 마시고 그 약간 그 누리끼리한 치즈 뿌리는 그거 드세요. 아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엽떡도 못 드시나요? 네, 엽떡 못 먹어요. 아, 그렇군. 그 예전에 신라면은 드시고. 신라면은 잘 먹죠. 예. 신라면 정도는 네. 드시고. 신라면 잘 먹고요. 그 신라면의 맵기와 그 떡볶이 엽떡의 맵기는 그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유튜브 뭐 틱톡 이런 데에서 어떤 꼬마애가 이 불닭볶음면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갖고 울고 있는 그것만 보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벌었어요. 그때가 3, 40만 원대였거든요. 두 번 났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이에요. 그거 쫙. 그런 거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음식료 갑자기 김밥. 네, 냉동김밥. 네. 네. 이게 수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출 데이터 할 때 쌀이 갑자기 막 늘어요. 쌀 가공품. 네. 그래갖고 왜 쌀이 우리나라가 다 먹기도 바쁜데 이게 왜 쌀이 수출이 늘어나지? 그리고 뻥튀기. 네, 우리나라 쌀은 그 자포니카 쌀이라고 하나요? 안남미가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네. 그 안남미는 막 풀풀 날라잖아요. 날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떡 막 이렇게 찐득찐득한 걸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나가니까 이거 뭔 일이냐 이게. 찐득찐득이라기보다는 더 쫀쫀한.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 쌀 가공품이 김밥인데 어. 또 유튜브에서 막 그 K마트 같은데 이런 데서 냉동김밥 그거 막 없다고 막 난리 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막 빠바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뭐 예전에 처음에는 뭐 우양이라고 있어 막 가다가 이제는 뭐 사조가 한다고 하니까 빵빵 튀기고 막 그런 형태예요. 근데 그게 테마스 움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큰 그림에서는 수출이 잘 되고 ROE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음식료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나요? 이제 한 2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김 팀장님 아까 그 장표에서 저 오른쪽에 저 ROE에서 COE 뺏는 거 좀 네. 저게 마이너스로 쭉 가는 쪽이 어딘지나 보고 네. 마무리합시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네. 최근에 애플 이슈 때문에 LGD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오늘, 순간이에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많이 빠졌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순간인 게 핸드폰 사람들 많이 안 바꾸잖아요. PC도 그렇고. 그래서 안 되고 철강, 화학, 가전은 2차 전지가 있는데 다 돈을 못 벌어요. 못 본다. 네. 수익이 비용을 커버를 못 하는 거죠. 돈을 못 벌어서 그래요. 저 공매도 세력 때문에 그래요. 어디 보니까 막 기가 따갑더라고. 공매도 아직도 카르텔 뭐 이 얘기만 하고 있던데. 공매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매도 못 해요. 예. 그냥 공매도만 죽일 놈들이던데. 그거는 2차 전지가 못 가는 이유가. 공매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법으로 막혀 있잖아요, 지금. 공매도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그 댓글 보니까 막 한 7, 80%가 뭐 이런 분을 갖다가 막 그거 개사코 난리던데 아직도.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저는 의아한데 어쨌든 이 의아한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용이 좀 크다 수익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하고 좀 되는 거 위주로 사자. 그리고
트럼프가 좀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관련된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방산, 건설, 조선, 원전 있죠. 예, 그리고 예. 트럼프 위험하기 때문에 아유, 금융, 뭐 내수, 방어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 주는 뭐 FMC도 있고 뭐 좀 약간 거시적인 이벤트들이 되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죠. 뭐 7월은 볼 게 없어요. 예. 미슈입니다. 네. 예. 네. 우리 김 팀장님 일단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 민수 형의 그 힐링용 멘트도 좋았고 어제. 그래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개장전 미국 흐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유럽도 양전으로 돌고 있네요.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